예, 안녕하세요. 이현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점검, 실무 및 행정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점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점검, 실무 및 행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우리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을 볼 때, 특히 우리 위험물 기능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가 있죠? 특혜가? 예. 설계 시공이 면제가 되죠. 예. 그래서 점검, 실무, 행정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같이 시험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면제를 받아서 한 과목만 시험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두 개 다 같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관리사 공부를 하면서 좀 이제 소방에 대해서 깊이 좀 더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뭐 기술사를 더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 한 단계, 관리사보다 더 한 단계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설계 시공까지 같이 시험 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자, 그런데 이게 시험이잖아요. 시험인데 나는 빨리 관리사를 따서 일을 하고 싶다, 절박하다, 그러신 분들은 점검, 실무, 행정만 따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 점검, 실무, 행정은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끔씩 한번 뒤통수를 한 번씩 친다고요. 예. 그래서 17회 때 제가 시험을 봤을 때였는데, 그때도 점검, 실무, 행정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산기도 안 가져가고, 나는 이제 한 과목 면제니까 계산기도 안 가져가고 뭐 빨리 이제 암기만 그냥 달달달 암기만 한 거죠. 그래서 뒤통수를 맞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 그때 점검, 실무, 행정에서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또 유행이 그냥 쓰는 것만 나오지 않아요.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수식을 증명하라는 문제가 점검, 실무, 행정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시공에서 수업을 했던 그런 수식을 증명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된다고요. 점검, 실무 해도. 자, 그런 게 또 배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틀리게 되면 1년 농사 짓는 거 다 망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과년도 있잖아요. 과년도 문제를 한번 싹 봤어요. 그러면 최근에 본 게 20회 이제 시험이었으니까 20회 때 설계 시공 또는 점검 실무를 봤어요.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20회 때에도 그렇게 뭐 계산 문제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좀 구석구석에서 좀 나왔다라는 거. 특히 작동이나 외관 점검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외관 점검, 작동 기능 점검 어떻게 다 외웁니까? 종합 정밀 점검 다 외우기도 너무 벅찬데. 그래서 작동이나 외관 점검 이런 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굳이 내가 점검, 실무, 행정에 올인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제가 점검, 실무, 행정에서 봐야 되는 것만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검, 실무만 나는 본다 그러면, 일단 점검, 실무만 보던, 아니면 두 개를 다 같이 보던, 설계 시공만 보던, 무조건 화재 안전 기준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소방에서는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거를 무작정 그냥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맨날 이해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을. 예. 예. 솔직히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런 소방시설들을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다 배관이나 모든 설비가 보온재로 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와서 그걸 보게 된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 그 대신 이제 시스템 같은 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이제 어떤 건축물에 들어갔는데 수동 기동함이나 뭐 슈퍼 비조리 판넬 준비 작동식 있잖아요. 차고 주차장에 가면 슈퍼 비조리 판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퍼 비조리 판넬을 딱 봤는데 별게 없어요. 그냥 진짜 그냥 네모나게 아주 조그맣게 한 요 정도만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전원 표시등이 있고, 여기에 누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슈퍼 비조리 판넬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특히 차고 주차장 가시면요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 차고 주차장은 반자가 없잖아요. 반자가 다른 건축물에서는 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반자 안에 뭐 배관이나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 보이는 건데, 차고 주차장에는 반자가 없으니까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온재 덮여져 있는 거, 그것만 보게 되면 아, 이건 준비 작동식이겠구나. 그런 거를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 내가 슈퍼 비조리 판넬을 봤어요. 수동 기동함 봤어요. 그럼 수동 기동함의 설치 기준 뭐 이런 게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왜 설치를 이렇게 하는 걸까? 예. 무슨 이유로 이런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시대고시라고 해서, 제가 시대고시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시대고시 책만 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점검실무, 우리 시대고시에 나와 있는 이 점검실무 행정책은 상당히 좋아요. 정리 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만 다 암기를 해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이제 더 이해가 필요하고, 분명히 이 책에도 빠진 게 있을 거라고요. 정말 구석구석에서 냅니다, 시험을. 그래서 좀 뭐 추가로 보아야 될 책 같은 게 뭐 카페나 뭐 인터넷에서 뒤져보시면 무슨 책 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특히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걸 좀 많이 보세요. 예. 그래야지 머릿속으로 많이 기억이 나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시스템 구성이나 이런 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그나마 잘 나오고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을 저는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중에 화재 안전 기준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권을 사서 그거를 무한대로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그런 화재 안전 기준 책을 살 때 중요한 거는 그 책 안에 건축법하고 소방 관련 4분법 있죠. 소방 4분법. 이런 게 같이 들어있는 책을 사는 게 공부하는데 더 수월하다. 왜냐? 건축법 시행령, 특히 건축법 시행령이랑 어떤 거요? 건축물의 피난과 방화에 대한 기준, 건피방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 출제자라면요, 무조건 여기서 하나 낼 거예요. 왜냐, 이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범위도 넓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건축법 시행령을 볼 때에도 소방과 관련된 거, 그것만 보시면 될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건축물 피난과 방화에 관련된 기준, 그거는 다 봐야 돼요. 거의 다 나올 가망성이 높다. 왜냐,
건축물의 피난과 사람이 피난을 하는 데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건피방에 나와 있거든요. 뭐 비상 탈출구나 피난 계단의 설치 기준, 특별 피난 계단의 설치 기준, 그다음에 피난 안전구역에 대한 설치 기준, 그다음에 피난 안전구역에 들어가는 설비, 그다음에 선큰의 설치 기준, 뭐 이런 게 쫙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에 대한 기준은 그것도 화재 안전 기준 암기하듯이 거의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방화 구획은 어떻게 하는 거고 내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고, 예,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4분법에서도 당연히 시험에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이 소방 4분법은 저희 시대고시 책에 있는 것만 봐도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몇 개 이제 구석에서 낼 수 있는 거, 그런 게 몇 개 안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안 나왔는데, 나올 만한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예. 건축법도 마찬가지. 제가 나올 수 있는 거, 예, 다 자료를 드릴게요. 예. 자, 갑자기 뭐 화재 안전 기준 하다가 제가 왜 갑자기 건축법 4분법을 했는지 깜빡 잊었네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일단은 그래서 뭐 결론은 화재 안전 기준을 여러분들, 예, 항상 지고 다니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가방을 메고 다니잖아요. 가방 안에는 화재 안전 기준이 꼭 있어야 된다. 알았죠? 예. 뭐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도 갑자기 내가 이거 설치 기준을 딱 이제 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 기준을 딱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떠오르지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책에서, 가방에서 책을 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그만 암기 노트를 만드시든지. 알았죠? 아니면 요새 핸드폰 치면 다 나오잖아요. 핸드폰 쳐서 보시던가. 절대 게임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게임을 할 시간에, 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화재 안전 기준 다 보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 하면 법규예요, 법규. 자, 법규인데 건축법에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을 기본법을 보지 말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하고 건피방을 보라고 했어요.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에 관련된 기준, 건피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방에서는 줄임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소방 4분법. 예. 근데 소방 4분법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들어가죠. 거기서 세부 기준까지. 세부 기준을 보시게 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세부 기준을 보게 되면 위험물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이 따로 나와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 말고. 예. 그런 거에도 그거를 솔직히 다 외울 수도 없어요. 솔직히 이거 힘들어요. 세부 기준까지 다 암기하는 거. 그런데 이거를 몇 번 읽어보시면 나올 거만한 거 딱 있다니까요. 그런 거를 딱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여러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20회 때도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 쓰라고 나왔었죠. 뭐 나왔었어요? 스프링클러 나왔었잖아요. 스프링클러. 예. 그러면 세부 기준에서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위험물 세부 기준에서 20회 때 나왔어?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는 스프링클러가 나왔으니까 스프링클러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제연이라고 보거든요. 제연. 그런데 위험물에는 제연이 없다고요.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자탐 있을 거 아니에요. 자탐. 자탐 설치 기준 나오겠네요.
자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또는 이제 가스계 약재량 구하는 것도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가스계에서 뭐 수동 기동장치, 자동 기동장치 설치 기준 이런 게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예. 그런 것도 중요하다. 예. 그런데 아직 화재 안전 기준이 다 안 끝났는데 이런 거 세부 기준을 지금 처음부터 본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개는 봐야 되고 이거 보고 이게 다 끝나면 세부 기준을 보시는 거예요. 보는데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찍어서 봐라 이거예요. 찍어서 다 못 외워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법규에서 나오고 특히 이제 법규에서 4분법 다음에 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법하고 1차에서는 다중이용업소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2차에서는 초고층도 나온다. 초고층. 초고층에 대한 특별법 있죠? 예. 이거 두 개 상당히 시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관련 특별법은요 거의 다 나왔다고 봐요. 다 나왔어요.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예.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뭐가 나오냐? 뭐 점검표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뭐 설치 기준 다 나왔고 하나 안 나온 게 있어요. 하나 안 나온 게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를 써라. 여기 아직 안 나왔어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종류를 쓰는 거. 예. 특히 학원 제가 문제 찍어보는데 학원에 대한 거 나올 수가 있다. 예. 하여튼 다 중요하다.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별표까지 다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요새 또 화재 보험과 관련된 것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초고층은 좀 읽어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겠지만 특히 여기서 많이 나온 거 뭐냐? 종합방제실. 종합방제실이 무엇이고 종합방제실을 어디다 설치해야 되고 종합방제실을 설치 기준하고 종합방제실에 들어가는 설비의 종류. 벌써 이것도 기출이 됐던 문제죠. 예. 그런데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종합방제실에 설치해야 되는 설비의 종류. 예. 이거 언젠가 나와요. 꼭 나와요. 이거 설비의 종류. 예.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전 재난 영향 평가를 할 때 뭐 고려해야 될 사항 뭐 이런 것도 나올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요새 건축물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고층에 관련된 안전관리 특별법이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중요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초고층 이 법하고 같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화재 안전 기준에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또 건축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고요. 예. 특히 또 이제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이런 데에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해야 돼. 어떻게 설치를 하냐? 피난 안전 구역을 몇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초고층은 30층마다, 준초고층은 중심 2분의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에서 각각 상하 5개 층. 예, 거기에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피난 안전 구역 이번에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울산에서 화재가 났었나요, 올해? 그 울산에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사람 인명이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때 그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라 소방 시설도 잘 되어 있었고 특히 피난 안전 구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예, 그것 때문에 인명 피해가 적었다. 뭐 그런 내용을 제가 그 신문 기사에서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난 안전 구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예.
그리고 막 뉴스에서 제 아는 선배 기술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피난 안전구역에 대한 막 설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에 관련된 거 잘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화재 안전 기준뿐만 아니라 이 법규에 나오는 별표들 있죠. 별표들. 별표들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소방법 중에서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우리가 시설법이라고 하죠. 그 시설법 시행령 별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디요? 시행령 별표. 시설법 시행령 별표. 이거는 다 봐야 돼요. 시행령, 그러니까 시설법 시행령에 나오는 별표는요, 다 봐야 된다고 해요. 그것도 화재 안전 기준처럼 되게 중요해요. 특히 면제 조건 이런 거. 그다음에 별표 5번. 별표 5번 뭐죠?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 이런 게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씩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게 마지막 또 있죠? 뭐죠? 점검표. 점검표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 다 요번 올해 싸그리 다 바뀌었죠? 싹 딱 바뀌었어요. 싹. 다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땡큐예요. 땡큐. 진짜. 왜냐하면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전에 좀 내공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종합정밀이나 작동기능 점검을 많이 거의 단계 다 하셨을 거예요. 종합은. 그런데 그게 싸그리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올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유리해졌다고요. 그죠? 그래서 점검표가 어떻게 변했나요? 작동이랑 종합정밀 점검이랑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죠? 그 대신 종합은 다, 작동은 검은색 표시되어 있는 거 빼고 작동. 그죠?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점검표에서 또 중요한 게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세부 점검표,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더 공부하시려면 셔터에 대한 점검표가 있어요. 그거 보셔야 되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힘들게. 작년부터 뭐 어떤 문제가 나왔냐? 작년부터 성능시험 조사표라는 게 나왔어요. 작년에 성능시험 조사표 쓰라고 나왔었죠? 뭐 나왔었죠?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떤 거 쓰라고 했는데, 이 성능시험 조사표는 뭐냐 하면 소방기술사가 감리 있잖아요. 감리를 하고 그 설치된 소방시설을 성능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게 성능시험 조사표입니다. 근데 소방시설 관리사가 감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 냈다는 것은 이제 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낼 게, 시험 문제를. 그래서 요번에 좀 당황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런데 성능시험 조사표도 나올 거는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요, 나오면요, 요거 나와요. 배관에 압력 측정하는 거 있거든요. 배관 압력 측정 방법이 있어요. 뭐 배관에다가 물을 몇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압력을 가하고 몇 분까지 견뎌야 되느냐. 그거 배관 성능 시험하는 게 여기 나와 있다고요. 그게 1순위예요. 1순위. 아, 저번 작년에 내진 나왔죠. 내진. 내진 나왔는데 내진 화재 안전 기준이랑 성능 시험 조사표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내용 조금 바꿔가지고 쓰신 분들은 그래도 부분 점수 꽤 높게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1순위가 배관이고 압력 측정하는 게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재현설비. 재현설비에서
각종 그 제연 설비에 대한 성능 시험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이것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예. 근데 1순위는 배관 이거 압력 성능 시험하는 거다. 배관 압력 성능 시험하는 거.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요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 근데 저도 추측이에요. 추측.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다 읽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성능 시험 조사표. 점점점 이제 갈수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또 뭐가 나오겠나요? 남아있는 거. 우리 위험물에도 정말 힘든 게 위험물에도 우리 점검표가 있어요. 위험물 점검표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아니 성능시험 조사표에도 나왔는데 위험물 점검표에서 안 나오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나오지. 그래서 위험물 점검표도요. 찍어서 해야 돼. 이거는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다 외우려면 차라리 이거 종합이랑 작동 나와 있는 이 점검표를 다 외우지. 요런 거는 찍어서 해야 된다니까요. 예. 이거 3개만 다 암기해도 지금 3달? 4달 남았나요? 못해요 이거. 지금 화재 안전 기준 이거 법 기준도 하기 힘든데 예. 이거 3개를 다 암기하라고? 예. 이거 3개 다 암기하라고 하는 선생님은요 진짜 나쁜 선생님이에요 진짜. 하려면 점검표 먼저 다 외우세요. 이거 하지 말고 알았죠? 이거는 제가 찍어드린 거 이런 거 있죠. 예. 자 위험물 점검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게 펌프. 제가 옛날에 위험물 기능장 시험 볼 때도 이거 나왔던 것 같아요. 펌프에 점검하는 방법. 예. 예. 이런 것 정도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이런 거 좀 찍어서 봐야 되는 내용들은 5개짜리 있죠. 점 5개짜리. 5개에서 4개짜리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6개짜리까지. 예. 4개에서 6개. 4개에서 6개까지. 딱 점이 4개에서 6개짜리 있잖아요. 그거는 찍어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예. 다 얘기한 것 같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화재 안전 기준 이런 거를 웬만큼 다 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설계 시공에 나와 있는 우리 뭐라고 하죠? 수식을 증명하는 문제. 예. 증명하는 문제도 여러분들 암기 노트에 정리를 좀 해서 몇 개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증명하는 거. 특히 재현 설비 0.827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P. 예, 그거 있었죠? 뭐죠? 극기량 구하는 거. 예. 극기량 구하는 거 그거 증명하는 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가스계 증명하는 거. 그다음에 뭐 베르누이. 예. 베르누이 증명하는 거. 특히 전기에서 증명하는 거는요. 뭐가 있냐? 루트 3. 시험 문제 벌써 나왔죠. 루트 3 증명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제 또 뒤통수를 칠 수, 하디 크로스 식이 나왔는데 또 뒤통수 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보기엔 시퀀스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전기에서 시퀀스. 시퀀스에서 우리 펌프 시퀀스 그림 있죠. 네. 기사에 많이 나왔죠. 그리는 거. 시퀀스 그리라고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림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호 문제가 기호하고 관련된 거, 우리 도시기호 있죠. 도시기호와 관련된 게 이게 설계 시공에 나올 때도 있고요. 점검 실무에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점검 실무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 빵점 내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도시기호 관련된 것도 꼭 보시고요.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각종 설비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원래는 이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그 점검하는 방법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점검하는 방법은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우리 이제 시대고시 책을 보게 되면 제가 설명했던 있는 거 중요한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성능시험 조사표나 위험물 점검표나 이런 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셔야 되고요. 이 책 한 것만 진짜 이 책 한 것만 내가 다 암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예.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면제자만. 예. 설계시공 면제자만 예. 면제하고 요거만 이 책만 다 문제 있잖아요. 특히 문제를 제가 싹 풀어봤는데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만약에 이제 그 시험 문제 내시는 출제자 위원께서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다 확인을 하신다고요. 예. 예. 그래서 좀 괜찮은 문제 이런 거를 좀 보는데 여기 시대고시에 있던 책 요 문제 있잖아요. 뭐 내용에 나와 있는 책인데 요렇게 문제 내기 딱 너무 좋다고요. 예. 그래서 이론이랑 여기 나와 있는 이론이랑 문제만 다 외워도 최소 60점 이상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OT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할 수 있는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법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에 대한 게 이제 나오는데 자, 법규에 대한 거는 우리가 1차 때 좀 많이 했었고 좀 중요하다 싶은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좀 이해하는 쪽으로 가고요. 다른 거는 다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고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암기하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4월 1일 날 많이 바뀌었죠, 법규가. 예. 그래서 바뀐 법규인데 아직도 책을 쓰다 보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소방법이라는 게 갑자기 많이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뭐 3달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책을 계속 업데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바뀌어 있는 내용인데 아직 안 바뀌어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에 있어서는 뭐 화재 안전 기준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그거는 설명 안 하고.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방시설에 대한 거는 그 소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점검 방법 이런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점검표나 화재 안전 기준은 솔직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백날 떠들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검 실무 행정은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암기. 누가 시간을 많이 내서 암기를 많이 하느냐. 20% 이해, 그 다음에 70% 암기예요. 70% 암기, 그 다음에 10% 빨리 쓰는 거. 저는 그렇게 봐요. 빨리 쓰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수업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뭐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많이 갖고 많이 암기하는 거다. 그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소방 법규가 먼저 나오네요. 소방 법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